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여러분들 터질 것 같습니다. 24일 토요일입니다. 자, 다가오는 이 16일 하루, 딱 하루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그 날씨 이후에는 도저히 낚시를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바람, 추위가 많이 불고 있는데, 물론 제가 대마도 영상을 찍고 나서부터 낚시를 안 간 건 아닙니다. 안 간 건 아닌데,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우리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촬영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엄청나게 추운 날씨인데도 낚시를 또 다녀오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정말 바람이 많이 불고 너무 추워서 진짜 그때 낚시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미쳤다 이거. 이 추운 날씨에 나와가지고 손가락 벌벌 떨고 바람 맞아가면서 너울 맞아가면서 그냥 집에 쉴 건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고기 못 잡은 것도 아니에요. 고기도 잡기는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처럼 고기가 그렇게 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좀 민망하다 싶어서 영상 올리지 못했는데, 딱 다가오는 1월 26일 월요일, 이날이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날 딱 하루입니다. 하루에 확률을 한번 높여보자는 컨텐츠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바로 설튜브의 확률 낚시라고 오늘 컨텐츠 내용을 좀 잡고 영상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1월 26일 월요일은 조금입니다. 한물입니다.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카고는 사실 겨울철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조금이기 때문에 카고 낚시는 물이 좀 덜 간다. 아무래도 그래도 카고 낚시는 조류가 좀 잘 흘러야지 어초에서 고기들 빼내서 먹는 건데 확률적으로 조금 낮다. 물론 안 되진 않겠지만 좀 낮다 싶어서 일단 카고 낚시는 배제. 그 다음에 조금이기 때문에 선상 흘림 낚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선상 흘림 낚시를 해보려고 하니까 겨울철 되면 선상 흘림 낚시에서 고기가 좀 작은 게 나오면 좀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상 흘림도 배제. 자, 이제 위치 선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갯바위로 가기로 한 거 위치 선정. 남해 동부권에는 전통적으로 이 물색이 맑아요. 맑은 데다가 조금때, 특히나 물이 잘 안 가는 조금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물이다 싶을 정도 물이 더 맑습니다. 바람이 불고 너울이 좀 치주고 또는 물이 빨리 가주면 뻘물이라 조금 올라와서 물이 약간 탁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탁하면 고기들 의심을 안 할 텐데 조금때는 일단 경상도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권의 정통적인 느낌은 바로 살인물 때는 물이 너무 탁하다. 그리고 조금 근처로 가면 물이 약간 맑아진답니다. 저쪽에는 약간 맑아져야 좋고 이쪽에는 약간 탁해야 좋다. 그래서 정한 곳이 전라도권입니다. 그 다음 생각했던 게 여수권이냐 아니면 좀 더 뒤로 완도권이냐. 완도권까지 가게 되면 지금 조항이 좀 괜찮더라고요. 완도권까지 가게 되면 당일 낚시하기에는 한 이틀 정도는 해야 돼. 왜냐하면 갔다 왔다 왕복 한 8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7, 8시간 낚시하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단 하루기 때문에 완도권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여수권. 요즘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감성돔 낚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씨알과 작은 씨알들 섞여 나오는 수온이 이렇게 완벽하게 섞이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들 가시는 여수권이라든지 녹동권은 또 촬영도 했기도 했고 그쪽을 조금 제외하고,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 가거도 추자도 같은 경우에도 하루 당일 낚시로 가기에는 너무 피로함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촬영을 하셨고 해서 제가 정한 단 하나의 포인트, 바로 모기여입니다. 모기여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바다에 진짜 돌덩어리 한두 개 정도 나아지는 그런 섬이거든요. 심지어 가거도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바람을 피해서 낚시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곳은 피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좋은 날만 들어가기 때문에 손이 좀 덜 탔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원도권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정한 모기어로 첫 번째 목적지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두 번째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 왜냐면 일단 고기 있는 데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 있는 데서 어떻게 잘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밑밥입니다. 밑밥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이유는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동입니다. 공식 협찬사 낚시월드에 왔는데요. 내일 낚시 가기 전에 하루 전에 왔습니다. 자, 이유는 겨울철에는 감성돔들이 많이 안 움직입니다. 수온이 차갑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을 위해서 이동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를 깔고 논다라고 할 만큼 활동성이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밥을 조금 묵직하게, 암맥도 분명히 많이 넣어야 되고, 그리고 위에서 흩어지면 안 됩니다. 내일은 조금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않겠지만은 밑밥을 숙성을 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왔습니다. 자, 요거는 안 썩도록 처리를 한 크릴물입니다. 크릴 5장, 감성천하 2장, 보리 15개.
그리고 요거를 하나 부을 겁니다. 위에 떨어지면서 파우더가 다 날리지 않도록 숙성을 할 겁니다. 찔퍽찔퍽하기 좋네. 암맥들이 나중에 물을 먹게 되면 퉁퉁 붑니다. 지금은 물기가 조금 많아 보입니다. 이거를 내일까지 한 12시간 정도 압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벽녘에는 낚시를 가게 되면 요즘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릴이 날리고 하는데 이렇게 미리 숙성을 하려면 전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치부 했던 세트로 한번 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음날 낚시를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숙성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찌낚시 많이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회사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가 좋다 하기는 그렇지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하얗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알이 굵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껍데기에 알이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좀 말랑말랑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릴도 미리 하루 전날에 놔두면 낚시 갈 때 좀 반쭉 녹아 있습니다. 하루 전에 좀 꺼내주세요 해도 되고 아니면 감에서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입질이 좀 예민할 때 참깨증이 많이 쓰거든요. 하나 팁이 있다면 참깨증이 쓰게 되면 여러분들 시키고 한번 보여주세요 해서 안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참깨증이 만지면 딱딱해지거든요. 참깨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목포산 나오는 목포씨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산이라든지 또 인근에 잡히는 지방씨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씨는 이렇게 끊어버리면 물렁해지거든요. 근데 목포산 이 참깨찌렁이는 끊어내도 좀 딱딱합니다.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시면 약간 고기 비린내가 나야지 참깨찌렁이 상태가 좋은 거고요. 입질이 예민할 때 생각해서 참깨찌렁이 한 통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깨찌렁이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사시는 게 좋고 미리 하게 된다면 냉장실에 넣어 두시면 참깨찌렁이도 한 며칠 정도는 삽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쯤 되면 다 녹지는 않아도 말랑말랑하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숙성해서 내일 갯바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성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도착한 곳은 나로도에 있는 청어낚시고요. 참 예전에 나로도 많이 왔었는데 확실히 갯바위 배들이 많이 줍니다. 지금은 나로도에서 2배밖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모기어도 2배밖에 안 갑니다. 모기어까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자, 갯바위에서 뵙도록 할게요. 모기어 도착했습니다. 등대 밑에 어디 포인트고요. 오늘은 당신하고 같이 왔습니다. 당신 아닙니다. 당신 아이가? 오늘 반신. 오늘 반유동신. 오늘은 반신으로 오늘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큰 거 한 마리씩만 합시다. 자, 숙성밑밥입니다. 보이시죠? 돌입니다, 돌. 오늘 확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자, 낚시 시작 전에 스프레에다가 물을 좀 붓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하게 되면 확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또 나중에 꼬임이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생수를 미리 부어 놓으면 낚시하실 때 안 꼬이고 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무조건 밑밥은 발밑입니다. 기본적으로 멀리 던지는 것보다는 바람 낚시를 많이 합니다. 완전 발 앞에 붙이는 건 아니고요. 10m에서 5m 언저리. 그래도 수심이 어디부터 깊어지는지는 잘 알아봐야 됩니다. 야, 밑밥 질량 완전 최고입니다. 역시 이렇게 숙성을 해놔야지. 멀리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닥까지 잘 안착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 숙성 밑밥 꼭 기억하십시오. 1호 반유동을 하면 됩니다. 물 가는 상황 따라서 전유동을 또 한번 해볼 예정인데 일단 처음에는 반유동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스프레이 물을 묵었기 때문에 원줄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시각이 6시 40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바로 낚시를 해야 될 시간인데 확률 낚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때만 조금 애매하고 그 이외에는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겨울 낚시를 보통 우리가 내만권이라든지 일반 겨울철에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를 확률을 잡고 있는데 5번 만에 한 번 정도 잡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의 확률은 한 6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확률을 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수심 못 맞추고 낚시 기법을 잘 못한다면 고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확률을 맞췄기 때문에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심을 조금 맞춰보니까 발 앞에 한 9m에서 10m 정도 나오고 멀리 떨어지면 10한 5m 이상 나오는 상당히 깊은 수심입니다. 직벽 포인트라고 봐야 돼요. 진짜 발 앞에만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발 앞에다가 한 10m 정도 주고 오전 내에 고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밑밥 싸움입니다. 완전 숙성 밑밥을 썼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래도 상태가 좋네요. 써보도록 할게요. 오고 싶어도 아무 때나 올 수 없는 포인트 목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쏨베이 시작했다. 쏨베이도 크네. 아, 오늘 친구가 오는데 이런 거 매운탕 끓여 먹고 싶네. 조류가 어정쩡하게 가서 전유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호모씨가 다 얼어 죽었겠다. 전유동하기 상당히 좋은 속도입니다. 겨울철에는 감성돔들이 이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견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견제를 한다고 해서 막 세게 확 들어버리는 것보다는 원줄을 살짝 잡아주는 것도 견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살짝 이렇게 끝만 살짝 들어주는 것도 견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찌가 살 들어가길래 살 챘더만은 들어봉 한번 해볼까? 우와. 자, 첫 번째 농어입니다. 농어 씨알 좋네요. 한 6자 되겠네. 색깔이 크긴 크네. 야, 농어 씨알 보십시오. 우와. 자, 설마 했습니다. 설마 했어. 집어는 이제 확실히 된 것 같네요. 낚시 시간이 짧습니다. 한 5시간, 6시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밑밥을 속공으로 바닥에 모아놓고 빨리 고기를 잡아내야 됩니다. 1시간 뒤면 물돌이 시간이거든요. 그 전에 고기를 한 마리 잡아야 될 텐데. 돌입니다, 돌. 돌밑밥입니다.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푹 떨어지죠. 한 마리 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와, 이 길 이리 예민하나.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여러분들. 재수야, 감시다, 감시다. 자, 씨알은 그리 안 크네요. 40 언저리 되겠네. 호무시다, 호무시. 자, 40불의 확률로 한 마리 빼냈습니다. 와, 진짜 예민하게 걸리가 있네. 자, 다 물지독실이 안 가네. 아우. 오늘 낚시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큰 사이즈 5자 사이즈 한번 만났으면 확률 플러스 적중을 했을 텐데 딱 반반인 것 같습니다. 예상은 맞았는데 큰 녀석을 만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낚시란 게 그렇죠. 뭐 아쉬움을 좀 뒤로 하고 조만간에 손맛 치료 한번 받으러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100% 맞다는 아닙니다. 확률상 이때까지 했던 경험상 봤을 때 이 물때는 이렇고 저 물때는 저렇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손맛 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판이 좀 힘듭니다.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우와, 반갑다. 어리 있네, 어리. 우와, 이거 뭐?